생명을 살리는 방송, 나라를 살리는 방송, 세상을 살리는 방송, 영혼을 살리는 방송 글로벌 디펜스 뉴스입니다. 글로벌 디펜스 뉴스 GDN은요. God Defense Nation Korea,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나라다 대한민국은 우리 종북 주사파 어리석은 인간들이여 지옥의 불구덩이에 떨어질 시간이 다 왔다. 째깍째깍째깍째깍. 자, 지옥행 열차가 출발합니다. 모두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종북 종중 간첩 새끼 여러분들, 우리 바퀴벌레들이 갈 곳은 지옥의 불구덩이밖에 없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은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정권을 붕괴시키고 윤석열 대통령을 복귀시킬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국제 정세가 이 이재명 정권을 조기에 붕괴시키는 쪽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앞세워 가지고 북한까지 통일시키고 여차하면 만주까지 밀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전력을 이제 구축을 해야 되는데 그게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 정세적으로 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을 미국이 풀어 줄 수밖에 없게끔 그렇게 이재명 정권한테 압력을 넣고 이재명 정권을 날려버리는 그런 공작이 진행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한 4월경 되면은 이런 일들이 복합적으로 일어날 것 같은데요. 왜 4월이냐면 3월 말쯤 되면은 중국의 그 에너지가 모두 고갈됩니다. 이 전략 비축유가 다 바닥나는데 그때쯤 되면은 이제 중국이 사실상 이제 망하는 거죠. 그러면은 힘이 빠졌을 때 이제 북한까지 밀고 올라가야 되는데 북한까지 밀고 올라가려고 하면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필요하지 이재명이는 필요가 없다. 쭉 그렇습니다. 자, 극히 우수한 분들을 줄여서 극우라 하고요. 좌절해서 정신이 파탄난 사람들을 줄여서 좌파라고 합니다. 우리 이런 내용을 널리 퍼뜨려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좋아요, 구독 신청, 알람 등록 해 주십시오. 반중 매체인 글로벌 디펜스 뉴스는 지난 7, 8년 동안 광고비가 10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발적 구독료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반중 운동하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2018년도부터 반중 국제 이게 토크 콘서트, 반중 국제 세미나 이런 것들을 쭉 진행을 하면서 중국이 어떻게 대한민국을 집어삼키는지 국민들한테 알려드렸고요. 요즘에는 이제 대북 단파 라디오 방송을 해외에서 일주일에 3번을 쏘고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어떻게 대한민국을 건국했는지, 공산주의가 왜 나쁜지, 성경 말씀 찬송가, 북한의 일기예보 등을 넣어가지고 해외에서 그 주파수를 사가지고 단파 라디오로 쏘고 있는데요. 지나간 방송은 글로벌 디펜스 뉴스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이 대북 방송도 좀 후원해 주시면은 저희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작은 금액이라도 저희는 항상 감사드립니다. 지난 7, 8년 동안 응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제 정세는요. 2018년에 조지 프리드먼 교수가 쓴 넥스트 디케이드에 나오는 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책에는요. 독일의 기술력과 자본, 러시아의 에너지, 그리고 일본의 기술력과 자본, 요 세 개가 연결되는 것을 무조건 막아야 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와 이란이 만나지 못하게 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돌아가는 거 보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독일 러시아 차단됐고요. 러시아 일본 차단됐습니다. 그리고 이란 사태로 친미 정권이 들어서게 되면요. 이란하고 러시아가 연결되는 것도 차단이 되는 거죠. 이 책에는요. 아주 무서운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지금 뜬금없는 내용이 들어 있다고 제가 예전에 이 책을 볼 때는 야,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내용이 들어 있나 그 생각을 했는데 지금 야, 이거를 보니까는 야, 이거 정말 진짜 대단하다. 조지 프리드먼 교수를 이 21세기 노스트라다무스라고 하는데 왜 그런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책에는요. 2020년부터 2030년까지 미국은 일본과의 전쟁을 준비해야 하며 한국을 꼭 잡아야 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지 프리드먼 교수의 다른 저서나 강연 이런 걸 보면요. 100년 후라는 책이나 다른 강연들을 보면은 2030년 이전에 한국은 갑작스럽게 통일되고 2040년경이면 만주는 통일한국의 영향권을 빨려든다 이래 되어 있는데 이제 중국은 해체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요. 일본의 다카이치 총리가 중의원을 해산을 이제 시켰죠.
이렇게 되면 일본은 군비 증강 등 군국주의로 회귀를 하는데, 중국이 붕괴되고 나면 일본이 키운 해군력은요 미국하고 경쟁을 하게 되고 미국하고 충돌하게 됩니다. 그 2차 대전 때 그 일본이 진주만을 습격했죠. 하와이에 진주만을 습격해 가지고 미국을 공격한 거 아닙니까? 그때 그 악몽이 다시 떠오르게 되는 거고, 일본이 중국을 막겠다면서 해군 함정을 왕창 건조해 가지고 남중국 해까지 뭐 장악을 해도 조선 산업이 붕괴되어 해군력이 박살난 미국이 일본을 막을 수가 없게 됩니다. 중국이 붕괴된 상태에서 일본의 해군력이 아시아 전체를 차지하면요 미국은 아시아에서 밀려나게 됩니다. 미국의 해군이 설 자리가 없어진다고. 그러니까 조지 프리드먼 교수가 넥스 디케이드의 2018년에 2020년부터 2030년까지 미국은 일본과의 전쟁을 준비해야 한다. 한국을 꼭 잡으라고 했는데 지금 그 말 그대로 지금 이게 이제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일본 다카이시 내각에서 핵무장과 핵잠수함 보유론이 지금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다카이시 총리가 중의원을 해산을 하고 선거에서 이기게 되면요 예산안 심사, 뭐 조약 승인, 총리 지명 등 이런 것들도 그 다카이시 총리 마음대로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예. 중의원에서 이제 뭐 그런 걸 한다고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미국의 하원 같은 성격이 지금 중의원인데 지금 뭐 지금의 인기 같으면은 이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본은 바로 군비 증강하고 해군 함정을 대량 건조하면서 미국이 승인을 안 해줘도 핵잠수함 건조에 들어갈 거고 핵무장을 그냥 바로 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이 어떻게 막을 수가 없어요. 그 다케시 총리를 제거를 한다 하더라도 그 중의원을 뭐 지금 뭐 먹어버리고 이래 되면은 그냥 다카시 총리가 뭐 핵잠수함 건조, 핵무장 뭐 추진 이렇게 그냥 스케줄을 짜놓은 대로 그냥 총리가 바뀐다 하더라도 그대로 쭉 흘러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 다케이치 총리 같은 경우는 뭐 뒤에 일본의 이제 극우 세력이 붙어 있겠지만은 야 우리가 중국 막는데 미국이 어쩔 건데 지금 그런 심정으로 지금 나오는 것 같아요. 그 미국은 중국을 견제해야 하므로 일본 다카이치 총리가 지금 추진하는 핵잠수함 및 핵무장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미국은 이재명을 조기에 제거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복귀시킨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전시작전권을 한미연합사에 이양합니다. 뭐 그런 뭐 이제 절차를 따르겠죠. 그래가지고 한미연합사가 남북한을 통일시키고 뭐 전시작전권 가지고 한반도를 이 전체를 총괄하면서 중국 앞에 불침 항모로 만드는 그런 작업이 지금 급격하게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야지 그 일본을 견제를 할 거 아닙니까? 한국이 통일되면 일본의 산업을 완전히 붕괴시켜 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먹고 먹히는 그러한 지금 스케줄들이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스타링크가 한국에 서비스를 시작했다는 이야기는 북한이 곧 열린다는 이야기인데, 북한이 열리게 되면 이제 북한에 한국에서 한 200만 명 정도는 북한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 북한을 재개발하기 위해서 남한에서 북한 쪽으로 올라가야겠죠. 그럼 일단은 한 200만 명은 스타링크 가입을 해야 될 거고요. 북한 전역에 인터넷망이 깔리려면 최소 20년은 걸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양의 통신 장비, 인터넷 설비가 필요한데 그거를 지금 즉각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스타링크밖에 없죠. 그리고 북한 주민들도 스타링크 가입하게 될 거. 그러면 한국에서만 2천만 명 이상의 소비자를 스타링크가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북한의 한국 기업들이 생산 기지를 만들게 되면요, 일본의 제조업은 모두 망하게 되겠죠. 한국산 갤럭시, 삼성 갤럭시 핸드폰이 뭐 메이드 인 베트남보다 저렴하게 나오면 전 세계 제조업은 그냥 뭐 전자산업은 한국이 다 씹어 먹는 거죠. 다 삼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차가 그 북한에서 자동차를 만드는데 한 대 1억 하던 그 제네시스가 뭐 한 대에 뭐 5천만 원에 나온다. 그러면은 일본의 도요타, 혼다 싸그리 다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산업은 일본에서 공장을 놔두고 있다가 전부 망하든지 아니면 생존을 위해 가지고 공장을 북한으로 옮기든지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뭐 이러든 저러든 간에 일본은 제조업 공동화 현상이 생기는 거고, 일본이 뭐 핵무장 한다, 뭐 핵추진 잠수함 만든다, 미국의 승인 없이 그런 짓을 한다고 했을 때 일본의 제조업은 붕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먹고 먹히는 관계가 지금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을 빨리 이 통일시키기 위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를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재명 정권을 조기에 갈아치워야 되는데 4월경이면은 3월 말 정도 되면은 그 중국의 기름이 이제 다 떨어집니다. 전략 비축유가 떨어지니까 중국 전역이 이제 셧다운되는 뭐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뭐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이제 4월 달에 북한, 중국, 한국의 이재명 싸그리 다 정리해버리는, 뭐 충분히 그럴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중국의 이 대외 군사 전략을 보시면요, 여기 빨간색 원을 보세요. 반접근 거부 전략을 해가지고 둥펑 시리즈 미사일을 엄청나게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중국의 항공모함이 제1도련선, 2도련선 안으로 못 들어오게끔 이제 미사일을 왕창 쏘는 거죠. 어이, 들어오지 마, 들어오지 마, 가까이 오지 마. 이제 뭐 그런 이제 전략인데, 지금 이 빨간색 원을 보면 여기가 이제 한반도 주변입니다. 여기가 지금 미사일 방어망이 엄청나게 처짐으로 인해 가지고 이 중국의 반접근 거부 전략에 구멍이 생겨버립니다. 자, 한국은 2030년까지요. LSM 1, 2, 3, 뭐 천공 1, 2, 3, 뭐 미국산 SM3, SM6, 뭐 패트리어트, 사드 이렇게 10단계의 미사일 방어망을 설치를 하는데, 이 남한 지역에만 약 1,500발 이상의 방공 미사일이 배치가 되고, 함정이 배치되는 것까지 하면은 거의 2천여 발의 방공 미사일이 배치가 됩니다. 근데 북한에도 이런 걸 또 똑같이 설치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거의 이 한반도 주변에만 한 4,000발 정도의 방공 미사일이 설치가 되니까, 한반도 주변은 그 중국이 미사일을 아무리 많이 쏴도 이 공백 상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미국의 그 항공모함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쉽게 뭐 뚫고 들어올 수도 있을 거고, 꼭 굳이 항공모함이 들어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한반도 전체가 중국을 겨냥한 불침 항공모함이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이제 뭐 한국이 마 6의 뭐 극초음속 대함미사일도 지금 뭐 개발하고 있고, 뭐 이지스함, 잠수함 대량 건조해 가지고 이렇게 남중국해까지 이렇게 쫙 갖다 뿌리면은, 그러면 일본이 해군력을 키우는 게 필요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을 지금 뭐 빨리 좀 통일을 시켜야 되는데, 미국이 이재명 정권을 붕괴시킬 카드는 많습니다. 지금 주가가 4,700 넘어서 4,800으로 가고 있는데, 이거 뭐 주가 떨어뜨리려고 하면 뭐 3천까지 떨어뜨리는 거, 뭐 한국에 투자된 미국의 자금들 뭐 그거 빼버린다든지, 아니면 지금 200억 달러 이재명이가 못 내겠다 배째라 하면은 그 200억 달러를 미국이 뭐 한국의 외환 통장에서 차압을 해가지고 빼가 버린다든지, 그러면 이제 주가가 폭락하고 환율 폭등하고 뭐 그래 되겠죠. 아비규환 되겠죠. 뭐 이재명 퇴출 여론이 생길 거고, 이재명에 대한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이 잡힐 거고, 이재명이가 당선 취소될 거고, 민주당은 이번 선거 자금 뭐 지난 선거 자금 해가지고 1,000억 이상을 토해내야 될 거고, 뭐 민주당은 파산하는 거고, 뭐 이재명은 대북제재 위반으로 관타나무 끌려가고, 민주당은 북한 연계 테러 단체로 지정되고, 의원들 출체포되고 해산되고, 그럼 국회는 자동 해산되고, 그러면 이제 미국은 윤석열 대통령 앞세워 가지고 뭐 가칭 한미동맹당이라는 새로운 정당을 만들어 가지고 새로운 친미 정당을 만드는 거죠. 그러면 국민의힘도 그냥 흐지부지 되는 겁니다. 그냥 없어지는 겁니다. 예. 뭐 그렇게 지금 흘러갈 것 같습니다. 2025년 한국의 명목 GDP가 2,730조 원이므로 GDP 대비 5%까지 국방비를 올리면요 136조 5천억입니다. 중국, 유럽, 일본의 산업이 모두 죽으면 그 시장을 한국이 다 빨아먹기 때문에 한국의 국방비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국방비가 정액이 되면은 뭐 이지스함 한 척에 1조라고 하면은 뭐 KDDX를 뭐 60개, 60척, 100척 찍어가지고 남중국해까지 쫙 깔아버리는 거는 한국의 지금 수준에서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이지스함 뭐 1년에 뭐 5척, 10척 찍어내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본한테 맡기면 일본이
핵추진 잠수함 뭐 만들고 핵무장하고 뭐 이렇게 나가면은 미국이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지만은 한국이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해 가지고 GDP 대비 5%까지 국방비 끌어올리고 이지스함 잠수함 뭐 왕창 찍어가지고 남중국해까지 그냥 쫙 깔아버리고 해저에다 만리장성 치고 해상에다 만리장성 쳐버리면은 일본이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은 한국을 지금 어떻게든 간에 빨리 정상화를 시키기 위해서 이재명이를 제거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복귀시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쪽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제 국방비가 폭증을 하면요, 나라가 망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안 그렇습니다. 군인들을 뭐 지금 뭐 70만, 80만, 90만, 100만까지 뽑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급여를 많이 주게 되면은 소멸해가는 전방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요. 일자리가 증가하는 거죠. 지금 인공지능 AI 시대로 들어가면서 이제 일자리가 막 감소하는 게 현대차 노조 저거 3년 후가 되면 완전히 없어집니다. 생산직 완전히 없어진다고 전부 다 로봇가 대체한다고. 지금 조선소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없지. 그런데 이제 군대가 이렇게 병력이 늘어나면요. 그러면 그거는 일자리를 충분히 만들 수가 있죠. 그러니까 앞으로 군대를 갖다가 양질의 일자리로 바라보고 일자리를 만드는 예산을 많이 추가하는 투자하는 그러한 시점이 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군 무기 한 대당 가격이 이제 하락하게 될 거고요. 무기 수출이 폭증하게 될 겁니다. 이제 무기를 수출하면 50년간 부품 수출해주고요. 성능 개량 산업 사업 뭐 AS 등 50년 동안 이렇게 다 뒤를 봐줘야 되는데 그러면은 최초의 무기 수출했던 금액의 최소 5배에서 많게는 10배의 추가 매출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10년 안에 방산 수출이 1000조, 누적 수출이 1000조가 되는 거는 뭐 그렇게 어렵지가 않을 건데 1000조가 된다고 하면은 가정하면요. 향후 50년 동안 5배 같으면 5천조에서 많게는 1경원의 돈이 따박따박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중간에 또 무기 수출하면 돈이 계속 들어오겠죠. 그건 그거대로 나가고 무기가 나가면은 원전, 철도, 뭐 다리 건설, 항만 건설, 뭐 교량, 뭐 지하철, 뭐 고속철도, 뭐 그 각종 건설, 관광 문화 상품 등 뭐 이런 것들이 수출이 폭증해지게 되고 그리고 한국 무기가 나가게 되면 그 나라의 경제 표준, 문화 표준, 산업 표준이 메이드 인 코리아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은 거대한 코리아 연방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일자리가 증가하고 세수 증가하고 다시 뭐 그러면 국방비가 폭증하게 되고 이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국방비에 선제적으로 130조 이렇게 투자를 해버리면요. 지금 이제 중국의 경제는요 폭삭 무너진 상태에서 이란의 에너지를 계속 중국에 수입하면 25%의 추가 관세를 맞게 됩니다. 그 중국 물건은 미국에서 최소 50% 이상의 관세로 안 팔리게 되겠죠. 우편 요금에도 관세 25% 붙으면 알리 탱후 다 망하는 겁니다. 예. 그 이란과 베네수엘라의 원유가 중국에만 공급이 안 되고 서방 세계에 풀리게 되면은 유가 하락으로 중국의 전기차는 더 이상 안 팔리게 되었어요. 중국의 전기차 산업은 망하는데 전기차가 망하면 전기전자, 중국의 반도체, 배터리, 히토류 산업 전부 망하게 됩니다. 지금 중국 내 에너지 부족인데 지금 벌써 북중국에서는 사람들이 뭐 얼어 죽는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동북 삼성은 인구가 1800만 명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죽은 건지 이사를 간 건지 뭐 어찌든 간에 지금 완전 공동화 현상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3월 말이면은 전략 비축유가 거의 바닥이 난다 그러고 있고 뭐 그렇게 되면 이제 3월 말 이후부터는 중국에서 에너지 부족으로 대량 동사, 뭐 아사, 물류 운송이 전부 다 셧다운되고 스톱되고요. 조선업도 무너지겠죠. 페인트가 생산이 안 되면 뭐 조선업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선박용 에너지, 선박용 윤활유 이런 게 공급이 안 되면 배를 출항을 못 시키겠죠. 도크에서. 그냥 뭐 다 망하는 거지. 물가 상승, 뭐 제품 가격 폭등, 뭐 이래 되는 거 그냥 망하는 겁니다. 한국은 유가 하락으로 제품 가격이 하락하게 되고 제품 가격 경쟁력이 생기게 되고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은 주고 나가는 거고 이제 한국은 이제 상승세로 올라가 타니까 빨리
만주까지 이제 밀고 올라가는 그런 전략을 짜기 위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필요한 겁니다. 한국이 지금 그 북한을 통일하면요. 동북 삼성은 지금 사실상 지금 공동화 상태로 좀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저기는 한국으로 빨려들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이 한국을 앞세워가지고 북한을 수복하면은 이제 동북 삼성까지 흡수하는 것도 되겠죠. 그리고 조지 프리드만 교수가 2030년 이전에 한국을 통일되고 2040년경 되면 만주도 한국의 영향권으로 빨려들 거다 뭐 그런 이야기인데 지금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러시아가 전쟁을 빨리 안 끝내잖아요. 그럼 유가가 계속 하락하게 되면은 지금 베네수엘라에서 뭐 기름을 계속 이제 수출하게 되고 이란도 미국이 접수한 다음에 그 기름을 수출하게 되면은 전 세계적으로 유가가 확 하락하게 된다고. 그러면은 에너지를 팔아서 먹고 사는 소위 말하는 저기 러시아는 부도가 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극동 러시아 쪽은 한국으로 이 한국의 경제 영향권으로 빨려들게 되고요. 극동 러시아에 있는 러시아 사람들은요. 오리지널 그 슬라브 쪽보다는 저기 스탈린 때 2차 대전 때 스탈린 때 중앙아시아에서 이쪽으로 끌려온 우크라이나 사람도 많고 유대인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에 대한 반감이 크기 때문에 아이, 야 우리는 그냥 한국으로 달라붙겠다. 그렇게 주민투표 해가지고 한국으로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동북 삼성을 지배하게 되면은 몽골, 뭐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까지 그렇게 되면은 이 저 중앙아시아가 전부 다 한국 영향권으로 빨려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조기에 석방시키고 이재명 정권을 갈아치워 버리면은 한국을 통일시키고 그러면은 이제 동북 삼성까지 흡수를 하게 되고 여차하면 극동 러시아 연해주까지 흡수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중앙아시아까지 한국의 영향권으로 빨려들게 되는데 말이 좋아 한국의 영향권이지 한국의 영향권 이꼴 미국의 영향권으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미친 특검에 의해 가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동병상련의 그런 감정을 지금 느끼고 있는 것 같은데 이재명 정권을 붕괴시키고 윤을 구해낸 다음에 확실한 친미 반중 정당 뭐 가칭 한미 동맹당을 만들고 북한을 흡수 합병한 다음에 동북 삼성까지 통일 한국이 흡수하고 북한 만주의 주한 미군 기지를 이제 한국 자금으로 건설하는 뭐 그런 전략을 지금 짜고 있는 겁니다. 예.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가 되면요. 국방 안보 라인에는 뭐 이충근 박사님이나 최수영 공작관이나 뭐 이런 분들을 이제 추천을 해가지고 뭐 앞세우겠죠. 앞세워가지고 이제 한국을 완전히 반중 전선의 최전방 그러니까 불침 항모로 이제 만들게 될 건데 지금 어떻게 되냐면 이 덕적도 인천 앞바다 덕적도 있죠. 그 앞에 보면 배가 돌아가고 있는데 여기를 또 매립을 하고 덕적도를 저기 산을 깎고 해가지고 군사 해상 군사 요새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대련이나 북중국에서 내려오는 뭐 그러한 중국 해군 공군을 막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가거도에도 군사기지를 만들고 제주도에도 군사기지를 미군이 군사기지를 만들면은 가거도에서의 청도가 480km입니다. 청도에 중국 해군기지가 있는데 뭐 500km도 안 되니까는 뭐 숨을 아예 출동을 못 하는 거죠. 제주도에서 상해가 480km입니다. 그러니까 이 덕적도 뭐 가거도 제주도 여기에 미군 기지가 들어서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북중국에서 내려오는 함대는 태평양 지역으로 대만 지역으로 내려갈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이 해주 원산 청진에다가 미군 기지를 뭐 건설하게 되면은 그러면 원산에서 저 북중국 뭐 충라오시 충라오 여기까지 650km니까 사실 북중국 전역이 이 주한 미군의 작전 범위에 들어가게 되고 해주에서 대련까지가 300km, 해주에서 이 산동반도의 끝자락이 220km이기 때문에 해주에다가 천무 다련장포가 지금 300km입니다. 이거 갖다 놓으면은 대련하고 이 산동반도는 그 다연장포 천무의 사정권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해주에서 북경이 800km이기 때문에 이 수도를 옮겨야 됩니다. 저 내륙 깊숙한 곳으로. 근데 지금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북한이 지난 70년 넘게 동북 삼성 지역을 방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그 중국의 육군, 해군, 공군 역할을 대신하면서 이 동북 삼성을 지켜줬기 때문에 동북 삼성 지역에는 제대로 된 중국군 군사력이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육군이 뭐 물론 있긴 있는데 무장 경찰 수준이면 전차는 1970년대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설마 뭐 한미연합군이 저 북한 뚫고 만주까지 오겠어 그 생각하고 만주에다가는 군사력을 별로 안 갖다 놨는데 대만 침공한다고 전부 다 대만 앞바다 복건성 뭐 그쪽에만 갖다 놨는데 아니 북한이 갑자기 뚫려버리게 되면은 만주는 사실상 무주공산이 되는 거고요. 북한에서 F-15K가 뜨면은 F-15K가 작전 반경이 한 1,800km 정도 되기 때문에 북경 수도를 저 내륙 깊숙한 곳으로 옮겨야 됩니다. 북중국 전역이 한국군의 F-15K 작전 반경에 들어가게 됩니다. F-35A 스텔스기는 약 1100km, KF-21은 1300km이므로 이 북한이 열리고 한국 공군, 미 공군 기지가 해주 혹은 원산에 설치되면 중국은 수도를 내륙 깊숙한 곳으로 옮겨야 됩니다. 수도를 옮기게 되면요 비용 증가로 중국은 파산하게 되고요. 북경 파벌과 이동한 도시의 그 군벌 간에는 내전이 터집니다. 우리 고구려가 망한 게 그 국내성에서 평양성으로 이전하면서 평양성 군벌하고 국내성 군벌하고 서로 이 내전이 터져가지고 나중에는 이렇게 무너지게 되거든요. 중국도 똑같이 무너지는 겁니다. 중국이 지금 북경을 수도를 갖다가 내륙 깊숙한 곳으로 옮기게 되면은 이 사실상 동북 삼성은 중국이 포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전략을 짜려고 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있어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나온다 하더라도 제대로 된 정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합법적인 한국 대통령으로서 통치권 상징성은 유지가 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한미연합사가 다 이걸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필리핀 북단에 한국 공군 및 해군 기지도 이제 건설을 하게 될 거고요. 그렇게 되면 충칭까지가 KF-21의 폭격 거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중국의 해남도에서 출발한 핵잠수함이 태평양으로 나가는 것을 한국 공군과 해군에 의해 가지고 막히게 되고요. 미국 입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하면 윤석열 대통령 측근의 친미파를 안치고 한국 자금으로 뭐 필리핀에다가도 이런 뭐 한국 공군 해군 기지를 건설하고 그리고 이제 중국 해군을 견제하고 이지스함 뭐 왕창 찍어가지고 또 남중국해에다 갖다 깔고 이런 거를 하면 이제 되는 거죠. 그러면 일본은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해군은 뭐 연안용 소형 이지스함 60척, 연안 잠수함 30척, 대양용 뭐 대형 이지스함 60척, 대형 잠수함 30척 이렇게 뭐 찍어가지고 저기 서해부터 남중국해까지 해상 방어선 뭐 저 수중에다가 만리장성을 치면 되는 거죠. 그럼 일본이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일본이 군사적으로 커질 거에 대해 가지고 미국이 신경을 안 써도 되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만 저기 석방이 되면은 국제 정세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쪽 모두의 발을 걸치는 시대는 끝났다. 이재명이 발목 잘라버리겠다는 이야기고요. 고든창 변호사가 지금 친구가 이 정치범으로 처형당하게 생겼는데 이거 구출해야 됩니다. 이 한국에 좀 제발 좀 개입해 주십시오 하고 계속 그냥 간청을 하고 있고 지금 이재명 정권이 또 대북 송금을 한대요. 북한의 농수산물을 지금 수입을 한다 그러고 북한의 노동신문을 지금 개방을 했습니다. 북한에 보낼 달러는 있는데 미국에 약속한 그 투자액 200억 달러는 지금 없다고 배째라고 하니까 미 재무부 장관이 배를 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미국에서 국무부, 국방부, CIA 등이 하다가 말귀를 잘 못 알아들을 때는 마지막 사형 집행관으로 나서는 게 재무부인데 재무부 장관이 나와가지고 무역 합의 지키라고 요구했다는 것은 이재명 정권에게 사형 집행을 언도하겠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은 불량배 국가다. 트럼프의 측근들이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금 뭐 상당히 심각하죠. 구인철 그 우리 재정 뭐 경제부총리가 아유 200억 달러 없어요. 배 째세요. 그랬는데 중국산 해상풍력 태양광 패널 사온 자금을 중국에 줄 돈은 있고 북한에 신문가 농산물 수입 대금 보낼 돈은 있고 미국에 줄 돈은 없고 그러니까 배센서 장관이 한미 무역 협정을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저렇게 낭독을 했는데 한미 조인트 팩트 시트에 따르면 미국이 요구하면 한국은 즉시 200억 달러로 현찰로 제공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제 불가능할 경우 한미가 공동으로 협의한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 한국의 환율 조작 다 걸리고 달러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정밀 조사가 들어오기 시작하게 되고요. 이제 플라자 합의처럼 되는 거죠. 예. 플라자 합의가 뭐냐면요. 일본이 250엔 1달러당 250엔을 하니까 야 낮춰. 그러고 플라자 호텔에서 그 냅킨에다가 어이 120 쓰고 딸랑딸랑 흔들어 보여주고 그냥 나가버렸어. 그러니까 그 다음 날부터 해가지고 뭐 쭉 빠지기 시작해가지고 1달러당 뭐 120엔까지 훅 내려가면서 이제 그 일본이 잃어버린 20년, 잃어버린 30년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플라자 합의처럼 한국은 무역협정을 준수하세요 하고 200억 달러를 이 차압을 걸어가지고 한국의 외환 통장에서 빼가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한미 조인트 팩트 시트에 따르면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이 안미 경중 정책을 폐기하기로 돼 있고 미국 디지털 기업의 시장 개방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대만 침공 반대에도 합의를 했는데 안미 경중을 지금 이재명이는 그대로 추진하고 있고 쿠팡을 때리고 있고 그 미국의 그 플랫폼 기업들을 지금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미 연합훈련은 중단하고 중국과 서해에서 훈련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의 중국을 찬성하는 등 이 완전히 중국 편에 붙었기 때문에 더 이상 살려둘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승사자 사형 집행관인 베센트 장관이 직접 나와가지고 저런 뭐 종이에 써가지고 읽었다는 거는 이재명이 하고는 더 이상 이야기할 거리가 없고 이재명에 대한 사형 집행을 하겠다. 뭐 그렇게 사형 집행문을 읽었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시킬 수밖에 없는 국정세가 뭐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튼 간에 국제 정세를 좀 잘 봐야 되는데 이재명 정권이 너무 깝쳤다. 저희 글로벌 디펜스 뉴스는 지난 7년 동안 광고비가 10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반중 우리 운동하고 이제 대국 방송 할 수 있도록 이 조금 이 자발적 구독료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역사 공부해야 됩니다. 사진으로 보는 6.25 한국 전쟁 올컬러 사진첩 판매하는데 이 책 두 권을 김용년 장관하고 윤석열 대통령 그 구치소에다가 넣어 달라고 제가 그 김용년 장관의 그 변호인인 이하상 변호사한테 보냈습니다. 아마 뭐 들어가겠죠. 예. 460페이지고 금액은 16만 원입니다. 이 책의 저자이신 안재철 대표님이요. 미국의 육해공 해병대 박물관을 돌면서 지난 20년 동안 20억 넘게 들어가지고 사진을 5만 장 넘게 수집을 했는데 그거를 이제 칼라화 한 겁니다. 한국에 없는 사진들이고 영어와 한글 두 가지 버전으로 동시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 공부하기도 좋고 하니까 우리 자녀들, 손자, 손녀들한테 선물하시면 좋고 우리 기업 하시는 분들은 미국의 바이어들한테 이 카운터 파트너들한테 선물하시면 되게 좋습니다. 자, 이제 거의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4월 달쯤 해가지고 중국 무너지고 북한 뭐 이재명까지 같이 접수를 하지 않겠나, 같이 손보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